네, 안녕하십니까. 또 시작됐네요. 왜 이렇게 빨라? 그죠? 이번 강의는 제가 일부러 그 횟수를 좀 넓게 잡았는데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되게 타이트하게 갈 거예요. 타이트하게 갈 거고, 다음 주부터는 문제를 풀어 오셔야 돼요. 아셨죠? 다음 주부터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뒤에 지금 강의에서 잠깐 보시면, 오늘부터는 이제 진짜 시험을 본다는 식으로 해서 할 거고, 요 기출 문제는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게 3개년 정도 많이 보는데, 제가 해설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6개년 했어요, 6개년.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4년도 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거는 무조건 마스터를 다 하셔야 되고, 운전면허 시험 보신 분들 계시죠? 운전면허 시험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 답. 그렇게 해서 다 내가 풀 때는 뭐예요? 아리까리한데 나 못 넘을 것 같은데 문제 보면 어떻게? 그 점수 보면 거의 합격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기출문제 여기 6개년 있잖아요. 그거는 달달 외워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나온 지문을 내가 틀린다. 그러면 뭐 그냥 안 되는 거고, 그 6개년치만 열심히 보면 70점 나옵니다. 안 나올 수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내가 보기 중에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2개 남을 거지. 선지가 2개 남을 거지. 그죠? 3개 이상 안 남아요. 절대. 근데 이 기출 문제를 정말 여기서 나온 지문들은 알토란 같은 거니까 그거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습득한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요거 추가로 한 장씩 이렇게 드리는 거는 24년도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던 지문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볼드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여기 해설서에도 있는데, 문제 해설서에 있는데 여기 우리 기본서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껴주시면 돼요. 껴주시면서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이 기출 문제는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고, 제가 일부러 이게 지금 지문도 옳지 않은 것 위주로 이제 좀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지문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할 때 이거 답이 3번이네요, 2번이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요거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지? 내가 만약에 좀 선생님 저 공부 진짜 못하겠습니다. 사회공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요거를 진짜 문제 답 여기 있는 지문 그냥 계속 이거 OX로 나오면 내가 거의 다 맞겠다. 만약에 OX로 살짝 바꿔도 나오면 다 맞겠다. 그 정도로 그냥 계속 보세요. 그럼 실시간 무조건 나와. 실시간 무조건 나오니까, 그렇게 다른 학원은 아마 5개년 할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10개년이잖아요. 그 2018년도 걸 제가 해설 들다가 현타가 온 게 뭐냐면, 이 계정이 다 돼가지고 그거 해설 달아봤잖아. 그 전거는 좀 안 겹치는 거 위주로 제가 뽑아서 낸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2019년도부터, 그러니까 19년도부터 24년도 거는 정말 똑같이 봐야 돼.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세요. 책 아끼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 아껴가지고 막 이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지. 갈 때는 이게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그죠? 막 이렇게 너덜너덜 해야 돼.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지문을 계속 지문. 문제 풀고 지문 풀고. 조금 더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연필 있잖아요. 우리 연필이나 샤프로 다 푸세요. 그리고 답 체크하고, 이거 틀렸구나. 그 다음에 또 연필로 또 풀고 5번 풀었는데 계속 틀린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냥 복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그냥 그날 이거 수첩에나 아니면 핸드폰 케이스에 넣어. 계속 그것만 봐. 내가 다시 나오면 절대 안 틀리겠다. 아셨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일반 기본 강의처럼 그렇게 안 할 거고요. 이제 진짜 시험처럼 할 겁니다. 시험처럼 할 거고, 어떻게 할 거냐면, 뒤에 보시면, 강의에서 보시면 사회보장 기본법 오늘 이론 다 할 겁니다. 제가 이론을 상세하게 할 거고, 문제도 몇 개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오실 때 뭐 하시면 돼요? 사회보장 기본법에 다 나온 문제들 있죠, 여기. 그죠? 그걸 다 풀어오면 돼. 아셨죠? 다 풀어오세요. 다 풀어오셔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고용상대 징수를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뭐예요? 고용상대 징수 파트를 다 풀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진도가 나가다가 멈출 수가 있잖아요. 고용보험이나 이런 거.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거 안 배운 것 같은데, 그러면 넘겨. 근데 배운 것 같으면 다 풀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 풀고. 그렇게 해서 이론하고, 꼭 이거는 정말 예습을 해야 됩니다.
예습을 꼭 하시고 지문을 맞았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내가 이거 왜 틀렸는지, 어디가 틀렸는지, 그리고 맞았으면 이게 왜 맞았는지 이것까지 우리가 구분할 줄 알면 돼요. 아셨죠? 그 2019년도부터 24년도 거는 제가 지문 하나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나온 걸 그대로 제가 한 거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우리가 습득하면 돼.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리고 개정된 사항이나 이런 거 다 반영을 했어요. 다 반영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대로. 그리고 24년도에 어렵게 나오긴 했습니다.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40문제죠. 40문제죠. 우리가 10개 버려도 돼요. 아셨죠? 10개 버려도 합격하는데 지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마. 이제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과목에 60점을 넘을 생각을 하십시오. 아셨죠? 나 민법하고 사회보험법은 명과락 목적이야. 근데 어떻게 해? 노동법이 어렵게 나오면 노동법을 깔아야겠네. 그죠?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동법 1은 어렵게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동법 1은 어렵게 낼 수가 없어. 딱딱 떨어지거든. 우리가 수업할 때, 노동법 수업할 때도 개별적 근로관계 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좋아. 왜? 일상생활이니까. 알바다가 그만두고 안 되면 주유상 얘기하고 연장수상 얘기하고, 그래, 나도 알았어. 해고하면 안 되는데, 알았어. 그죠? 서면으로 하래. 야, 이거 좋네. 이거 갖다가 나중에 주변에 일 생기면 내가 상담할 수 있겠네. 그죠? 근데 노조법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저건 뭐야? 나는 노조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노조에 있었던데 다녀본 적도 없고, 그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해요. 사회보험법이 그렇대요. 나는 월급쟁이 생활할 때 뭐예요? 내 통장에 얼마가 찍혔는지, 내 카드값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를 메꿔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였지 내 세금 얼마 떼는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언제 중요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중요했지. 왜? 연말정산하니까. 그죠? 연말정산하니까 이게 막 누르고 막 부양 가지고 누르고, 그죠? 그지? 근데 평소에 관심 안 갖다가 이제 이걸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어때요? 어색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거 정말 똑같이 제가 하나하나 다 할 겁니다. 하나하나 다 할 거 되게 꼼꼼하게 할 거예요. 생각보다. 예습을 꼭 해오셔야 됩니다. 예습 안 해오면 의미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회분양 이론 제가 원래 맨 마지막에 뺐잖아요. 이거를. 근데 왜 이걸 처음에 하냐면 어차피 여기는 여러분이 다 봤어. 그죠? 여러분이 다 봤고 요거는 문제만 우리가 열심히 돌려도 잘 맞아요. 아셨죠? 요거는 만약에 어렵게 내려고 맘먹으면 하나도 못 맞추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특히 고용산재 징수 파트는 여러분 앞부분에 배치는 안 하고요. 저 뒤에 배치해요. 36번부터 40번 사이, 35번부터 40번 사이. 그죠? 그러면 어때? 풀다 보면 앞에 너무 어려운 게 깔리기 너무 힘들잖아. 근데 그거 너무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다 맞춰야지. 아셨죠? 그걸 다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갈 거고 어렵지 않게 제가 설명해서 해드릴 건데 꼭 나오는 지문 같은 거는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역 다니면서 보세요. 지문 맞는 지문이면 이런 거 이게 맞는 말이지. 왜 맞았지? 그때 유호진이 어떻게 설명했지?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표 같은 거 있잖아. 표 같은 거를 계속 눈으로 봐야지. 2024년에는 이 표에 어려운 부분도 나오니까 계속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언제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1차 시험 볼 때까지만 기억하면 돼. 1차 시험 끝나고 잊은 거는 제가 뭐라고 안 할게. 그죠? 1차 시험 끝나고 잊으면 좋지. 그죠? 안 좋은 기억 잊고 싶잖아. 안 그래요? 안 좋은 기억 잊고 싶지 않아? 그죠? 어저께도 저기 늦게 들어갔다가 그지? 못 났어. 그러면 잊어야지. 그지? 안 좋은 기억 잊어야 돼.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제발 요거는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이제 이거 끝나고 아마 모의고사 이런 반을 개강을 할 거예요. 실제 무슨 풀어보는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 교재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제가 문제를 만들 건데 그것도 기출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 위주로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나오는 건 다 맞출 겁니다. 아셨죠? 나머지 갑자기 생뚱맞으면서 나왔다.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번 풀어봐. 풀어보고 이거 안 배운 것 같은데 그러면 웃으면서 푸세요. 왜? 근데 뒤에는 내가 아는 게 많이 나올 거니까. 아시죠? 10개 버려도 됩니다. 10개. 그렇다고 10개를 너무 빨리 버리지 말고. 그죠? 붙어볼 수 있을 때까지 붙은 다음에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붙어볼 수 있을 때까지 붙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버려요. 이제는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차 하시는 분들은 정말 1차만
이제 하셔야 돼요. 좀 있으면 이제 뭐 3월 달부터는 1차만 하시는 분, 그 동차하시는 분들도 놔 버려. 2차 버리고 1차만 하는 거야. 1차만. 특히 이제 1기 끝나면 정말 1차만 해야 됩니다. 뒤도 돌아보면 안 돼. 그거 뭐 이렇게 자꾸 유혹의 소리가 들리지? 이렇게 야 같이 하면 합격할 수 있어. 아니 1차만 하세요. 1차만. 아셨죠? 지금 수험생이 엄청 늘어났어. 엄청 늘어났죠? 늘어나면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그만두신 분이 다 어디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네이버 창에 친다니까? 25년도 6만 받는 직종 치면 누가 떠? 요즘에 1, 2, 3위 안에 있더만 얘네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또 그럼 과목이 뭐지? 딱 눌러보면 몇 개 안 돼. 그리고 또 매력적인 문구가 뭐예요? 여러분 매력적인 문구가 뭐였어? 60점 넘으면 된대. 그죠? 60점. 60점? 나 공무원 시험할 때 막 90점 이랬는데 60점이라? 그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근데 뭐가 문제야 우리는? 2차가 60점인데 걔네들은 몰라. 왜? 주관식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60점이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 60점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노무사 시험은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번에 더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근데 사회보험법을 더 이상 어렵게 낼 것 같진 않아요. 느낌이 그래. 이번에는 아마 선택 과목이나 아니면 노동법 쪽에도 더 어렵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법 쪽에서 아마 최신 판례 많이 되겠지. 최신 판례. 그죠? 노동법은 어렵게 내는 거 되게 쉬워요. 법조문에도 하나도 안 내면 돼. 최신 판례 위주로 쑥 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타 법령에서만 다 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 죽어. 네. 안 죽을 것 같죠? 다 죽어요. 곡소리 나기 시작해. 진짜. 그죠? 사회보험법은 이제 어려워질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시행 규칙까지 이제 들어가다가 내는 판국이 됐는데 이거 더 어렵게 내면 이거 욕 먹어요 이제. 아셨죠?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사대보험하는 근로복지공단 10년 일한 팀장님한테 한번 풀어보라고 해봐. 몇 개 받치나. 그죠? 거의 못 풀어 내가 봤을 때. 그렇죠? 야 이런 걸 봐? 막 이런 느낌.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어려졌습니다. 충분히 어려졌고 23년부터 계속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게 사회보험법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항상 그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사회보험법은 언제 하는 거예요? 사회보험법은 시험 한 달 전? 이게 한 달도 빨라. 무슨 한 달 전이야? 언제예요? 3일. 3일이면 돼. 사회보험법 40점만 넣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무슨 사태 일어났어? 3일 나는 공부를 진짜 빡세게 사회보험법 했거든. 근데 문제 딱 보니까 뭐야? 1번부터 와 시험 범위가 아닌가? 내가 과목을 잘못 봤나?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1차 시험 보다가 중간에 나가신 분 꽤 많다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1차 시험에도 중도 포기자가 있다는 거는 정말 이 시험이 이제 진짜 거의 막바지까지 간 겁니다. 근데 그 공단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 외부에서 이런 출제위원들을 섭외하려고 하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는 더 이상 문제은행에서 안 내겠다는 거예요. 문제은행에서 내는 건 내는 거고. 그러니까 23년부터 24년도는 확연히 문제가 달라요. 사회보험법은. 그죠? 그러면 우리 23년, 24년도는 정말 똑같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있고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가면 진짜 50점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힘써서 4년치 앞에 거만 잘 해놓으면 70점 정말 무리 없이 나와요. 이런 느낌일 겁니다. 풀 때는 아닌데 풀 때는 어떤 느낌이야? 요즘 하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채점해보면 다 맞는다니까 그게. 그럼 갑자기 내가 어떻게 돼? 개새끼가 아니 이 새끼 괜찮네 막 이렇게죠. 그렇게 된다고. 아셨죠? 그렇게 될 거니까 기출문제. 그게 마법이야. 알았죠? 그게 마법이야. 사람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그게 무서워. 아셨죠? 근데 3일 하신 분들은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게 맞나 틀리나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계속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공부 어떻게 하죠? 만약에 내가 선생님 저는 뭐 그냥 2차 말고요. 그냥 아예 지금부터 어차피 이번에 기출문제집 시작하면서부터 1차만 할 거예요. 그러면 1차를 그러면 안 돼요. 동차할 때는 내가 10시간을 공부했는데 1차만 하니까 6시간만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차만 하면 그리고 공부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 8시간? 우리 근로자야? 8시간만 일하게? 그죠? 근로자도 야근이라는 거잖아. 저희 지금 의무법인 있는 분들 서브웨이에서 5만 원 긁혀. 이유는 그럼 저는 왜 기분이 좋을까? 일을 한다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밥도 못 먹어. 샌드위치 먹잖아. 그죠? 샌드위치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서브웨이는 정말 빨리 나오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쓰레기 같다.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여러분 눈 뜨면 공부하고요. 눈 감기 전까지 공부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누구 만나고 놀 때가 아니야. 아셨죠? 친구가 뭐 만나서 야, 삼겹살 소주 한잔 하자. 그죠? 소주 한잔 하다가 나처럼 피투하지 말고 예? 버려 술은. 그죠? 국가에 세금 낼 일 있으면 조금 얼굴 좋아지지 않았어요? 술을 많이 안 먹었더니. 누가 그러던데 얼굴이 좀 많이 살이 찐 것 같은데 아니야. 좀 많이 먹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요거 우리 기출 문제 요거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1차 하시는 분들은 공부 시간을 하루에 한 과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4과목을 다 돌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하루에 거의 12시간 이상씩 계속 하셔야 돼요. 아셨죠? 밥 먹는 시간 2시간 빼고 뭐 아침? 오케이 아침도 쳐줄게. 아침 하나 3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8시간 빼면 몇 시간? 그죠? 11시간 빼면 13시간밖에 안 없죠. 1시간 뭐 하는 시간이야? 화장실 가고 좀 쉬는 시간. 남은 12시간은 공부하면 돼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8시간이나 잘 수 있어. 그죠? 제가 뭐 2시간 자고 일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사당오락 얘기하지 않잖아. 4시간 자면 떨어지고 5시간. 우리 시험은 8시간 자도 됩니다. 몇 시간 하면 돼? 12시간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이거 전혀 안 어렵습니다. 12시간 동안 여러분 스탑워치를 눌러보고 내 핸드폰이나 이런 거 다 그냥 저쪽에 치워놓고 계속 공부하는 시간만 해보세요. 잡다한 시간 한 거 오케이. 어쨌든 책 잡고 공부하는 시간. 그렇게 해서 하루에 12시간씩 체크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진짜 평균 90점 나와. 저는 누가 그러던데 평균 90점으로 1차 합격하면 바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90점으로 합격하면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2차도 당연히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간다고 해서 절대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효율적인 공부 저는 바라지 않아. 저는 개인적으로 효율적인 공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효율적인 공부로 잘 된 거는 동차 합격생들이 동차 합격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번 같이 행정에서 완전 빵 터진다거나 한 과목이 엄청 터진다거나 걔는 평생은 그때 다 쓴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걔는 그러라고 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걸리는 지금 수험 기간이 3년에서 4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러면 2년 만에 만 2년 만에 붙어도 굉장히 잘 붙은 겁니다. 잘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 이렇게 누가 그리고 1차 몇 번 받고 뭐 2차를 뭐 내가 4년 하고 뭐 5년 하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누구만 신경 쓰는 거야. 나만 신경 쓰고 있어. 나만.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공부하는 대로 하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주눅 들지 말고 주눅 들 필요도 없고 이거 별로 안 어려워. 어려운데 이거 진짜 정말 이번에 한번 해보고 저도 이제 사회보험법을 작년부터 강의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강의해야 될지 잘 감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출문제집 제가 만들고 나니까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제가 객관식을 공부했는지를 제가 이게 그 노하우나 이런 걸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사회보험법은 함정을 파도 뭘 파요? 얘네는 말장난은 안 합니다. 근데 숫자를 바꾼다거나, 그죠? 아니면 뭐 5를 갖다가 X로 바꾼다거나 이게 명확해요. 얘네들은 오답 시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그죠? 노동법 같이 오답 시비가 많이 걸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 출제위원분들도 시행규칙이나 시행령까지 열심히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다 보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하고 상충되는 규정이 있으니까 자꾸 오답 시비가 걸리는 겁니다. 저기는 어렵지 않게 내다가 사회보험 오답 시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안 돼, 그죠? 못 받아. 그다음에 날짜. 그리고 어떻게 오답 시비. 그리고 문제 내기도 쉽고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다음 주에는 꼭 그거 풀어보셔야 돼. 꼭 풀어보셔야 되고 오늘은 제가 수업하고 기본적인 문제들 몇 개 풀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 보시면 10페이지 볼까요? 10페이지 우리 기본수 교재. 여기서는 이제 뭐 작년에는 한 4문제 나왔습니다. 4문제 정도 나왔는데 더 이상 많이 안 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4문제 나왔는데 2문제는 진짜 너무 어렵게 나왔고, 그죠? 2문제는 좀 풀만하게 나왔고, 아셨죠? 그러니까 반타작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개 중에 3개는 건졌으면 좋겠습니다. 3개는 건졌으면 좋겠어요. 한 문제는 손도 못 대게 나올 겁니다. 한 문제는 손도 못 대게 나올 거니까 그냥 그런 거는 버려. 그게 제가 봤을 때 1번에 나올 겁니다. 1번에 나오면 또 이거 어떻게 또 뭐 이것이 또 그죠? 그러면 과감하게 왔구나 하고 버려. 대신 답은 체크하고 가세요. 아셨죠? 제일 객관식 문제 100문제가 넘는 객관식 시험을 보는데 제일 안 좋은 습관, 답을 체크하지 않고 뛰어넘는 습관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걸 바쁘다 보면 본인이 나중에 마킹하다가 실수해요. 그러면 마킹하다 실수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답을 어쨌든 체크. 아셨죠? 체크. 별표 하지 마. 지나간 문제는 돌아올 필요 없습니다. 지나간 문제 돌아오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뭐 사법시험이나 이런 것처럼 등수별로 시험 합격선을 자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60점 넘으면 된다고. 60점 넘으면 돼. 근데 그런 거나 해보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완벽하게 내가 맞췄다는 문제를 뭐 체크를 좀 해놓는다던가. 그러면 세봐. 그래서 그게 30개 정도 되면 나머지야 뭐 그죠? 버리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릴게요. 10페이지 보시면 요거 목적 보시면 사회보장 누누이 하죠. 이거 누누이 그냥 이거는 눈에 많이 바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 이해 차원에서 보는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눈에 많이 발라야 돼요. 우리가 뒤에서 봤겠지만 4대 보험이라는 건 뭐뭐 있었죠? 국민연금 있었고 그죠? 건강보험 있었고 고용보험 있었고 산재보험 있었고 그죠? 국민연금 뭐예요? 최근 이슈 많이 되잖아 지금 그죠? 국민연금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는데 일을 못해. 그래서 뭐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근데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그죠? 내 돈으로 내가 연금을 넣어서 가져가는 거. 그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예요? 병원 가는 거. 그죠? 아니 의사들이 그렇게 고소득군인데 나는 병원비 7,000원, 6,000원밖에 안 내는데 저 사람 한지가 아니야? 이럴 때 어떻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그죠? 90% 이상을 돌려준다. 약국 갔더니 약값 3,000원밖에 안 해. 그죠? 어떻게 돈을 벌지? 그것도 돌려준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게 건강보험. 그죠? 고용보험 뭐예요? 일을 하고 있는데 그죠? 내가 일을 잠깐 못했을 때 그죠? 그때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실업급여 보험료.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직업안정, 고환직능 이런 것도 있었고 아셨죠? 기억이 좀 나시면 돼. 산재는 뭐다? 내가 일하다가 다쳤어. 내가 일하다가 만약에 사망을 했어. 그럼 남아있는 유족들 그죠? 생활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돈들 그죠? 그런 게 다 포함해서 어떤 느낌이에요? 국민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느낌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사회보장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이라고 하고요. 목적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읽어는 볼게요. 그냥 좋은 말 써져 있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여기 위험은 뭐예요? 산재도 포함되는 거고 실업도 포함되는 거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벗어나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거죠. 사회 참여, 자아 실현,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제 어렵지 않죠? 2번은 뭐야? 여러분 2번은 무조건 맞춰야 되겠다. 문제 나오면.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돼. 이대로 그대로 암기하는 거예요. 문제도 여기 나왔던 건 그냥 개념을 바꾼 것 뿐입니다. 아셨죠? 개념을 바꾼 것 뿐이에요. 보시면 사회보장 뭐다?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이게 뭐예요? 다 4대 보험 관련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출산, 육아휴직, 양육, 육아휴직, 그죠? 실업, 실업급여, 노령, 뭐야? 국민연금, 장애, 산재에서 당하면 장애급여고, 그죠? 아니면 국민연금에서 당하면 장애급여 또 나오는 거고, 그죠? 빈곤, 사망 이런 것도 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거랑 다 관련 있잖아. 그 위험으로부터 뭐다?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또는 서비스. 왜 소득이에요? 실업급여 돈 주는 거잖아. 그죠? 산재급여 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소득으로 볼 수는 있어요. 세금을 부과한다 안 한다? 세금은 부과하지 않죠.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돈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미 세금이 나온 돈입니다. 그 돈은. 그래서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그죠?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그죠? 이걸 뭐다? 사회보장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게 사회보험이다라고 하면 땡. 보험은 보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은 어떤 방식? 보험 방식입니다. 보험 방식이란 게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보험은. 대체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부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부조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이에요. 이거 생계안전비 같은 거 주는 거 있잖아요. 생계지원비. 뭐 노인분들 뭐 3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죠? 국민연금 가입 안 하고 아무것도 가입 안 해도 30만 원 정도 주는 게 있어. 왜? 그 돈을 가지고 어쨌든 먹고는 사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그렇게 보시면 된다. 사회 서비스 보시면 이게 좀 줄여서 나와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죠? 문구가 좀 줄여서 나와도. 아셨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분. 요거는 저 같으면 민간 부분 이런 데다 동그라미 칠 것 같아요. 민간 부분은 갑자기 처음 등장하는 단어니까.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환경문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의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평생사회 안정망은 어디에 동그라미 칠 것 같아요? 생애주기에 동그라미 치겠지. 생애주기.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말한다. 그죠?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 공공기관,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뭐 자료 동그라미, 정보 동그라미. 그죠? 자료 동그라미, 정보 동그라미. 얘네들 뭐라고 그래? 데이터라고. 데이터. 그래서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아셨죠? 요거 문제 잠깐 보면 요거 쉬우니까 앞에 잠깐 볼까요? 요거 2페이지 요거 기출문제 2019년도 이전 거 2페이지 보시면 1번 같은 거 이런 게 나온다고요. 이런 게 과거에 이런 게 나왔다고요. 볼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그죠?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 최저생활 그죠?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 아셨죠?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 이거 나오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지금은 개념을 이렇게 나열을 해서 여러분이 읽는 시간을 좀 들어가게끔 투입하게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을 요거를 여러 번 읽어서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 아셨죠? 이렇게. 다시 돌아오셔서 3번 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세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되어야 한다. 그죠? 이거 4번 보시면 4번도 많이 나왔습니다. 4번도 많이 나왔는데 뭐 틀린 질문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틀린 질문으로 나온 건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굴리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발전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 매년 그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여러분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야. 왜? 재원이 있어야지 보험료도 지급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경년마다 하거나 5년마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계획이나 이런 거는 매년 안 해도 돼요. 여기 뒤에 나오는 거 보면. 기본 계획 이런 건 뭐야? 5년 만에 해도 되고 그래요. 근데 여기 돈은 어쨌든 매년 조달할 수밖에 없어요. 돈은.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정년. 이건 왜? 중장기잖아. 그죠? 그렇게 조금 암기하면 조금 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은 매년 왔다 갔다 하는데 얘 중장기잖아. 이름 자체가 뭐예요? 중장기라고. 중장기. 그러니까 얘는 언제? 경년. 양가로 4번이 진짜 한 10번 나왔습니다. 그죠? 10번 나왔어요. 요거. 그 다음에 밑에 시행령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뭐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해 재정추계 실시하는 해 언제? 3월 31일 밑줄. 그죠? 재정추계 시기하면 언제? 3월 31일입니다. 이 경우 재정추계의 세부 지침은 뭐 세부 범위, 추계 방법, 추진 체계, 공표 방법 절차 등을 포함하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추계 세부 지침에 따라 추계를 실시하는 해 언제? 9월 30일까지. 9월 30일까지 재정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어디에 이거 밑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국무회의 땡. 아셨죠? 국무회의 아니에요. 어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10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저 같으면 3월 31일 개정축에 하는 거 그거랑 사회보장위원회에 심의 거치는 거 요거 두 개는 꼭 알고 갈 것 같습니다. 그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축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보고 뭐 날짜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3월 31일이라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는 나왔던 거니까 잘 봐주시고 안 나온 날짜도 요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언제까지는 얘기해 줘야지 이게 계획이 그 실행될 것 같아. 연말까지 말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24년도에 장난쳤던 게 뭐였냐면 다들 저 앞에 건 안 바꿨어요. 24년도부터 뭘 바꾸기 시작했냐면 저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이런 건 신경 안 쓰다가 뒤에 게 맞으니까 답이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회보장 쪽은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따가 뭐 낮자 잠깐 무슨 뭐 위원할 때 잠깐씩 등장하는 거고 아셨죠? 그러니까 답이 잘 안 찾아지면 주체가 누구지? 그런 거 한번 다시 보세요. 아셨죠? 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출받은 정책 개선을 종합해서 추계 실시해 다음해 3월 31일 그죠? 왜 3월 31일 제가 얘기하는지 알겠지? 3월 31일이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날짜가 생각이 안 나면.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나눠드린 거. 32조의 2. 그죠? 요게 이제 올해 등장한 건데, 민간 위탁기관이 아닌 걸로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민간 위탁기관이 아닌 걸로. 일단 근데 얘네도 양심이 있어서 뭐, 답이 뭐예요? 다 맞아. 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양심이 있는 거 대신 이건 뭐예요? 내년에 또 낼 거야. 이걸 보여준 겁니다. 내년에 또 낼 거야. 그러니까, 구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재정추계 어쨌든 뭐예요 이거 야, 얼마큼 돈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얼마큼 잘 쓰여졌는지 어쨌든 뭐예요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그죠 부정수급률이 얼마큼인지 이거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다 공무원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 보셨나 연락 받으신 적 있나 뭐 이렇게 뭐 전화 오셔가지고 통계청입니다. 막 해가지고 전화 오거나, 그죠? 조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알바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사님들이. 그죠? 그런 거 활용을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어디에 다음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시킬 수 있어요. 얘네들 아니면 안 돼. 그죠? 작년에는 이게 다 맞는 지문으로 나왔고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어려움 없이 넘어가겠지만 올해는 어떻게 나올 거다? 여기서 맞는 놈하고 아닌 놈하고 구분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볼까요? 1번 보시면 법은 잘 안 바꾸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법은 안 바꾸니까 뭐 어쨌든 정부 출연 뭐 이런 법에 대해서 하는 어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어디가 나오겠어요? 법에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이건데 그 밖에 전문기관 단체가 뭐냐 시행령에 있습니다. 보시면 18조 2 보세요. 대통령을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뭐다? 여기입니다. 자 고등교육법 형광펜 중등교육법 아니에요. 고등교육법입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입니다. 그죠? 고등교육법이에요. 중등 초등교육 초중등 아니야. 초중등 아니다.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그럼 총 몇 개예요? 4개네. 어디?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들어가야죠. 그죠? 그건 법에 있는 거잖아. 아셨죠? 제가 예상하는 출제 문제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한번 장난질을 친 적이 있어요. 다른 쪽에서. 어쨌든 그게 제일 장난치기 좋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요거는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올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1번에 나오면 너무 땡큐고 그죠? 1번에 나오면 자신감 있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만약에 이거 뭐 오려가지고 여기다가 테이프로 붙여놓으셔도 됩니다. 얘랑 같이 보면 되니까. 얘랑 5번 보시면 국가 등과의 가정 보세요. 국가 등과의 가정. 이거 그냥 좋은 말 다 써놓은 겁니다.
좋은 말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 어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이 불화가 나게 뭐 이렇게 유지하겠어? 아니지. 그러니까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항상 뭐 혹시라도 과거에 2012년도에 이거 2012년도인가? 하여튼 한 10년 전 거에 나온 적은 있거든요. 향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틀린 질문도 되긴 했거든. 노력이라는 용어가 여기 들어가 있긴 해. 그래서 뭐 노력 정도 밑줄 그 정도. 그래서 노력이라는 문구가 있구나. 근데 또 너무 이렇게 지엽적으로 내진 않을 거니까 이제는 그런 스타일은 사라졌으니까 어쨌든 노력. 이제는 이제 이런 말장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분대서 내. 그죠? 왜? 그게 깔끔하거든. 그게 깔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야, 이게 치사하긴 했네. 치사한 얘기 안 하게 그냥 뭐 안 분대서 낸 거지 뭐. 그지? 안 분대서. 이 안가로 2번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 가정과 지역 공동체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해야 된다. 그죠? 노력해야 된다는 거는 뭐 거기 위에 하나밖에 없어요. 밑에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저게 한번 나왔다. 국민의 책임 보시면 국민 자신의 능력을 최대 발휘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모든 국민은 어쨌든 국민이 노력하는 거야 뭐. 그죠? 이건 뭐예요? 양가로 1번은? 그 위에 있는 5번의 양가로 1번은 왜 이게 나왔을 것 같아? 국가와 지방자치제가 노력해야 된다고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국민은 그냥 알아서 노력해야 돼, 자기가. 양가로 3번 보시면 6번에 모든 국민은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 부담, 정보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그죠? 7번 형광펜. 그죠? 7번은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어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어떻게? 상호주의 원칙이에요. 그죠?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답이 됐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그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르다. 그죠?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민간 위탁 기관은 나올 만해요. 다시. 그죠? 왜? 전체 다 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장난질 쳐서 내기 딱 좋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여기도 어디가 많이 나왔냐면 저기 6번하고 7번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6번하고 7번. 그죠? 6번하고 7번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뭐 딱히 맞는 지문으로 나와서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이슈가 되지 않지만 여기도 뭐 함정 팔려면 한없이 팔 수 있습니다. 여기도. 12페이지 보시면 1번 볼까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예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럴 수 있죠. 뭐 근로자면 그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치면 산재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사회보장급여 수준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요. 최저보장 수준, 최저임금은 언제 공표해요? 매년 공표하지. 그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 보시면 신청. 사회보장급여를 신청받으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여야 하고요. 다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기관에 이송시키는 거예요. 이송. 이 경우 밑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언제로 본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일로 본다. 그죠? 이게 왜 나올 것 같아요? 접수한 날이 아닙니다. 접수한 날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신청한 날보다 그죠? 조금 뒤늦게 신청되겠지. 그죠? 이런 게 돼요. 이런 거 됩니다. 그래서 이송된 날. 수급권의 보호 보시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양도 담보. 이거는 이제 밑줄 치실 거야? 이거 어떻게 밑줄 쳐? 아니면 그냥 상식으로 머릿속에 남겨둘래? 이거 못 가져갑니다. 아셨죠? 만약에 기억 안 나면 그냥 이걸로 하시고 밑줄 치시고 현관문 치셔도 돼. 실업급여, 산재 다 안 돼. 누구한테 주는 거 안 돼요. 야, 나 실업급여 받을 건데 내 실업급여 담보 목적으로 해서 나 500만 원 빌려줘라. 돼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아셨죠? 그리고 압류도 안 돼요. 이 작년에 나왔어요.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답으로. 그지? 압류 안 된다니까. 전액 압류 안 된다고. 아셨죠? 전액 압류 안 돼. 그죠? 아닌데 내가 임금채권 상계 봤을 때 압류금지법에서 2분의 1만 되는 걸로 봤는데 그죠? 그거는 거기 거고
안 된다고. 요거 여러분 요건 어떤 돈이에요? 그건 임금이고. 이건 뭐야 지금? 이거 임금이에요? 이거 국가가 주는 돈이잖아. 그죠? 국가를 누가 먹어? 아무도 못 먹어요. 그죠? 제가 이거 사회보험법 항상 수업하면 말씀드리는 게 뭐야? 국가는 생각보다 뭐다? 똑똑합니다. 똑똑해. 그러니까 요거 계속 나와. 아시죠? 사회보장 수급권의 제한 보시면 사회보장 수급권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어요. 그죠? 뭐 요것도 그냥 힘들면 그냥 형광펜 치고 계속 보세요. 아셨죠? 정지 안 돼. 관계 법령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요. 수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 최소한 범위에 해야 된다. 그렇게. 6번, 7번은 그냥 형광펜 치고 계속 봐야 됩니다. 이건. 최다 기출은 6번입니다. 최다 기출. 작년에도 지문은 떴어요. 그죠? 양가로 1번 보시면 사회보장 수급권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대단한 게 뭐야?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왜? 원래 내 거니까. 그죠? 내가 산재를 당했어. 받다가 그만 받을래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야? 그 그만 받는 걸 내가 다시 취소할 수 있다고요. 원래 내 거니까. 아셨죠? 양가 1번 보시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것도 형광펜 좀 치실까? 서면입니다. 서면. 구두로 나온 적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근데 그때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나올 수 있지. 그죠? 올해 나올 수 있어요. 얘네가 어렵게 내는 게 과거에 조금 어렵게 나왔던 지문들을 합쳐서 내요. 그죠? 우리가 몰랐던 문제는 아까 같이 이런 거 있죠. 민간 위탁 기간. 그런 거는 우리가 몰랐던 거고.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 문제는 과거에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가져와. 그대로. 짜집기를 잘 해놓는다는 겁니다. 양가로 2번 보시면 그 포기는 뭐다? 취소할 수 있어요. 아셨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역대급으로. 양가로 3번 보시면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한 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취소 포기 못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꽤.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해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그러니까 산재 같은 경우에 그죠? 외부 침입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라서 만약에 산재가 발생을 했으면 보험급여는 어쨌든 나가야 되죠. 근데 그게 뭐야? 저 사람 때문이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겁니다. 아셨죠? 요것도 잘 나왔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6번이 정말 많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너무 급해서 저는 하나만 보고 가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페이지에는 저 같으면 6번. 그죠? 6번. 왜?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6번이. 그래서 6번. 아셨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는데 대전 그거는 좀 그랬어. 예. 여기 뭐 구상권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그죠? 또 뭐 그래요. 뭐 제가 뭐 그런 얘기 할 건 아닌데. 저는 좀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거 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했었어. 예. 뭐 방어하다가 그랬던지 외부 침입자가 있었으면 했어요. 그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좀 그래서 조금 그렇더라고. 예. 하여튼 뭐 그래요. 제가 생각보다 좀 이게 마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진짜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우리 날이 빡빡이로 밀어나가지고 제가 울고 그랬어요. 구석에 처박혀서 와, 얘가 뭐야? 너 왜 울어? 약간 이런 느낌 나오더라고. 그죠? 어쨌든 근데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좀 그래.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 충격적인 일들이 좀 많으니까 좀 그렇네요. 좀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애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애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기들한테 좀 뭔가 이런 일이 생기면 좀 그래. 그래서 좀 안 좋더라고요. 그때 그 무한공항 그것도 그 아주 애기 그거 죽고 그런 거 보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원래 눈물이 없어요. 이게 마음이 연약한데 거짓말이고 울진 않아. 근데 눈물이 없는데 제가 결혼하고 막 진짜
거의 막 이렇게 침대가 막 다 젖도록 운 적이 한 번 있거든. 뭐였냐면 제가 그 다시는 안 봅니다. 그거 그 AI로 죽었던 딸을 이제 먼저 보낸 딸을 이렇게 AI로 해가지고 그거 해준 게 있었어. 얘가 혈액암 수술 한번 하면서 했는데 막 그 너무 막 계속 울고 있더니 와이프가 뭐해? 그래서 말해. 아니 저는 그거 못하겠어. 그랬더니 제가 제일 와이프 놀리는 게 와이프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눈물에 막 김수현 막 이렇게 막 유리창 깬 거 있지. 그거 보고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주먹으로 유리창 깨면 손가락 다 나가. 그죠? 안 깨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하여튼 좀 달라요. 여기는 허구에 굉장히 하고 다큐멘터리 보고 절대 안 울어. 저는 다큐멘터리 보고 너무 울어. 헬스장에서 옛날에 수험생 생활하다가 풀빵 엄마 아세요? 풀빵 엄마라고 해가지고 전주에 그 암이 걸리셨는데 그분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근데 풀빵을 팔면서 애 둘 키워. 헬스장에서 내가 이렇게 이어폰 끼고 계속 걷고 있었는데 그게 나왔는데 그 풀빵 엄마가 의사 선생님한테 얼마큼 남았냐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앞만 보고 자기도 슬프니까 앞만 보고 3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그거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막 눈물 흘렸더니 옆에 있는 너무 왜 이래 막. 그죠? 굉장히 따뜻한 남자야. 그죠? 따뜻한 남자. 어쨌든 양가로 3번 보시면 14페이지. 여기는 시행령 잘 보셔야 돼요. 시행령 쌩까면 안 돼요. 시행령. 사회보장 기본계획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 이게 제가 왜 계속 말하냐면 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바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버리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사회보건법은 그러니까 글자를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안 잡아갑니다. 안 잡아가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이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1분이 되게 길어요. 아까 같은 공공부조 문제 나오면 몇 초 만에 풀어? 알면 2초 만에 풀지 그냥. 그죠? 2초 만에. 그럼 나머지에서 시간 세이브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 풀 때 민법에서 시간 많이 투자해도 돼. 민법에 한 40분 투자해도 돼요. 나머지 거 쉽게 풀면. 이거 경영학 하시는 분들은 경영학은 더 빨리 풀잖아. 그죠? 경영학은 더 빨리.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 경제학은 뭐 몰라. 경제학은 난 숫자는 너무 못해. 수학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포기했기 때문에 저는 수학하고 저를 논하지 마세요. 어쨌든 저는 다행히도 예전에 대학 갈 때 그거였어요. 그 3+1인가 뭔가 그거 하는 거 알죠? 그거 위에는 400점 만점. 저는 그 3+1 뭐 이거 하는 거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 안 해도 수학을 포기해도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못 갔지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때 국사를 선택해야지 서울대를 갈 수 있었거든요. 제가 선택하면 국사를 좋아해서 국사 선택했어. 담임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너 왜 국사 선택했어? 서울대 가려고? 아니요. 그냥 국사 선택한 거야. 딴 거 이렇게 그랬습니다. 기분 나빠. 그죠? 14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번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진짜 많이 나왔는데 이게 보세요. 밑줄 그런 것만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 보건복지부 장관 밑줄. 요게 기획기동부 장관도 많이 바뀌었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 바뀌었습니다. 많이. 협의 밑줄. 합의로 바뀌었습니다. 합의. 그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사회보장 기본계획 밑줄. 세부계획으로 바뀐 적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줄 할 것 같아, 제가. 5년 밑줄 하겠지. 그죠? 경련으로 엄청 많이 바꿨어요. 경련은 뭐였죠? 재정축이었던 것 같아요. 재정축에, 중장기 재정축에. 그죠? 그거랑 구분해서.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거 위주로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양가로 2번 있죠? 기본 계획. 그죠? 요거 별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다 되는 걸로 나왔어요. 아셨죠? 다 되는 걸로 나왔는데 혹시라도 바뀔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기본 계획이고 5년마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논의해야 될 거는 지금 당장 급한 일을 논의할까? 안 해. 그죠? 장기적으로 보고 천천히 우리가 발전할 가능성, 우리가 발전할 방향 이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문제가 보기에 되게 급한 거, 그죠? 그 해에 처리해야 될 재정 이런 거는 당연히 탈락시켜버리면 됩니다. 아시죠? 왜? 5년마다 할 건데 5년마다 아니면 매년 국민연금의 지원 이런 거 매년 필요 없잖아. 아셨죠? 보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오래 걸리는 거. 국내외 어디가 외국까지. 그죠? 사회보장 환경의 변화와 전망. 그죠? 제가 새가슴이라서 그래 지금
이것도 국내로 나오면 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국내외야. 외국 거까지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야. 외국 거까지 하니까 사회보장 기본 목표 좋다. 그지? 기본 목표. 그다음에 중장기 추진 방향이잖아. 그죠? 단기 아닙니다. 중장기. 그리고 또 뭐예요?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법.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 방안. 그죠? 이런 거 어떻게 할래? 이런 거. 사회보장 전달 재개. 아셨죠? 뭐 국민연금 지원료. 그죠? 산재보험료 결정. 이런 거 없습니다. 왜? 그 5년마다 할 수 있나? 매년 해야지. 그죠? 매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느낌을 그렇게 찾으시면 돼. 아, 이거는 굳이 올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제끼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양가로 3번 보시면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어디에 비추치냐면 기본 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이렇게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거쳐 확정. 아셨죠? 2개 다 거친다고요. 아셨지? 2개 다. 기본 계획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똑같아. 그래서 시행령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기본 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기본 계획서 작성 지침을 작성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려요. 이거 보시면 어려운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계획 만든 다음에 내려. 누구한테? 아까 봤잖아요. 중앙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한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장한테 내려. 그죠? 보시면 또 이것도 헷갈릴라. 그 노동법에도 나오긴 했는데 노동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나왔거든요. 중앙행정기관으로 나와도 틀려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내가 뭐 설마 그렇게까지 낼까 싶습니다. 설마. 어쨌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즉 무슨 말이에요? 기본계획 내려주면 이걸 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해. 그리고 얘가 뭐? 다시 기본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회보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확정 짓는 겁니다. 이 국무회의는 많이 봤죠? 요즘에 이슈되잖아. 국무회의는 그냥 아침에 하는 거니까, 그지? 많이 봤지? 우리 요즘에 국무회의가 뭔지 제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사회보장위원회하고 국무회의. 요구조입니다. 요구조. 이 당연한 거예요. 왜?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괄하기 때문에 얘네가 가이드를 줘야 얘네가 쓸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한다고. 아셨죠? 동그라미 한번 보시면 대통령령의 중요 사항이라는 건 요겁니다. 그래서 요걸 봐야 돼요. 우리가 요걸. 위에 거는 잘 안 나오고 요거. 사회보장 기본 목표 및 중장기 추진 방향,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필요한 재원 규도, 그다음에 심의가 필요하다 인정한 사항. 그 위에 거랑 제가 뭐 위에 거에 다 정리해 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도 요게 나와 있다는 거. 다른 계획과의 관계 보시면 요거 용합에 치세요. 요거 기본 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동그라미 우선 하여 그 기획의 기본이 됩니다. 우선합니다. 우선해요. 우선. 그래서 예외가 없어요. 얘는 기본 계획이 우선이에요. 왜? 5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니까. 5년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 기본 계획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요. 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당연히 통보해야 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종합해서 위원회,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뭐예요? 사회보장위원회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오케이. 3번 보시면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자, 1번에 어디에 밑줄 치냐면 저기 뒤에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 밑줄.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 하나만 더 쳐볼까요, 우리? 그 앞에 보면 기본계획이 있죠. 기본계획도 좀 밑줄 쳐보시죠, 앞에. 왜 밑줄 치라고 하냐면, 자, 보건복지부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밑줄,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 밑줄. 왜 밑줄 치라고 하냐면, 기본계획은 5년마다 했습니다. 얘 지금 뭐예요? 그거에 따라서 누가? 얘가 만든 거, 얘가 만든 거. 얘가 만든 소관계획들. 그건 언제? 매년. 매년 밑줄. 그죠?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 매년. 그래서 바꾸기 딱 좋죠. 바꾸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립 시행한다. 양가로 2번 보시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도 뭐 매년 보건복지부장에 제출한다. 아, 이거 제출은 당연히 매년 하겠지. 그죠? 저 위에 거 양가로 1번 잘 봐주세요. 양가로 1번. 왜냐면 계획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기본계획은 안 변해요. 기본계획은 5년. 얘네는 지금 소관 주요 계획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 실적을 종합해 성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것도 밑줄칠까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할 수 있어요. 이게 틀린 질문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맞는 질문으로 다 나오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헷갈릴까봐. 그죠? 전문기관에 일할 수 있죠. 왜? 아까 뭐 민간 위탁기관에도 의뢰하는데 뭐. 그죠? 민간 위탁기관에도 의뢰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틀린 질문으로 의뢰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답을 찾을 줄 알아야지,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잘 나오는 거는 당연히 위에가 잘 나오죠. 근데 만약에 위에 걸 다 맞는 질문으로 내고 요거 양가로 4번 잘 안 나오는 질문을 내면 그래도 우리가 찾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거니까, 메리트니까. 양가로 5번 보시면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 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보시면 이거 편하게 보세요. 이거는 제가 참고하러 갖고 온 거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쨌든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 계획의 효율 수립을 시행을 위해서 지침을 작성해서 매년 언제 12월 31일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요. 소관별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받고 한 달 후에 다시 제출. 그죠? 이를 종합 검토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어떻게? 이대로 해. 그죠? 이대로 해. 그죠? 구조 이거예요. 구조 이거야. 평가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해서 매년 1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은 통보받은 평가 지침에 따라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는 아까 봤죠? 우리 시행계획 언제? 매년 3월 31일까지 했었다고. 그때 같이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이거 날짜가 눈에 잘 안 익혀도 계속 보시면요. 읽다 보면 그 날짜가 조금 박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날짜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보셔야 됩니다. 4번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보시면 어쨌든 지자체장들이죠. 얘네들.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죠? 지역계획. 넘어갔습니다. 양가로 2번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많이 나오긴 했는데 밑줄을 쳐주시고 요거 옆에다가 가로치고 노력해야 한다. 이건 틀린 지문으로 한번 된 적 있어요.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고요.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틀린 지문으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너무 옛날 방식이긴 한데 그래도 나오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 된 적은 있다. 질문이 된 적은 있다.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 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는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부터 보시면 뭐 소강행정기관이 지역계획 보건복지원 제출하고요. 동그라미 3번 뭐 연계하도록 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지역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요. 4번 보시면 어쨌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뭐예요? 지자체 장들한테 지적할 수 있어요.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거고요.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하고 그리고 제출한 종합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한다. 그죠? 이 정도. 요거 열심히 보지 말고 그냥 이런 구조로 절차로 운영이 된다. 그 정도. 근데 여러분 어차피 지방자치장들은 누구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중앙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씩 뭐 구청장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법조문이 있으니까 한번 갖고 와서 이런 구조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에 그냥 만족. 아셨죠? 중요한 건 저 위에. 5번 형광펜. 이게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5번, 6번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요즘에. 5번, 6번 형광펜. 자, 사회보장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넘어가세요. 그냥 쭉. 어디 형광펜 쳐야 것 같아?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고용노동부 소속 아니고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뭘로 나올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소속 아니야. 그죠? 왜? 자꾸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했어?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소속이냐? 아니다. 뜬금없이 누가 나온다? 국무총리 소속이 나옵니다. 그죠?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이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뭐겠어? 우리 어쨌든 이거 기본계획하고 니네들끼리 소관계획 매년 보고해라. 그러면 결국엔 사회보장제도 어떻게 운영할 거 있니?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주로. 볼게요.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은 여러분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왜? 기본계획으로 가이드를 줬으니까 들어갔겠죠. 그지? 기본계획으로 가이드를 줬잖아요. 위에서. 사회분야에 관한 주요 계획. 그죠? 평가 및 개선. 아까 평가한 다음에 그래서 시행령 갖고 온 거 아니야. 평가하고 알려주고 니네들끼리 지금 하고 있는 거냐. 그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심의하니까? 얘가 심의하고 있잖아. 얘가. 그죠? 국무회의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거를 결정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야? 결정한 거냐 안 한 거냐 지금 논의되고 있잖아. 그죠? 결정만 하는 거라고 이게. 심오한 건 여기서 다 해. 아셨죠? 이거 결정만 한다. 왜? 혹시 그 센스 좋으신 분들은 국무회의에 보건복지부 장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사람이 지각해가지고 지금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죠? 그러니까 있다고.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면 정치를 한번 하고 와. 국회의원 한번 딱 하고 오시면 이거 이해 다 됩니다. 국회의원 하면 노무사 하려나? 그지? 그죠?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왜 그러냐면 자 기본계획으로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내려주잖아요. 근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이번에는 산재가 너무 많은데 야 이번에는 실업급여가 너무 많은데 최근에는 뭐예요? 실업급여가 너무 많으니까 그 실업급여 부정수급 팀 조사해가지고 연대 책임 다 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으면 돼요. 어색하지 않으면 돼요. 둘 이상 이거 형광펜 이게 나왔습니다. 하나로. 그지? 하나로라고 나오면 그나마 괜찮지. 뭐가 사라졌어요? 둘 이상을 지우고 냈어. 그죠? 그럼 틀렸지. 그죠?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 정책인데 어디? 2개 이상. 2개 이상. 왜 자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2개 이상을 해야 될까? 심의잖아, 심의. 얘네가 뭐예요? 결정을 해줘요. 심의니까. 심의에 내가 될지 안 될지 결정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둘 이상이 붙으면 뭐야? 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결정해 준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노멀한 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뭔가 기본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결정이 필요할 때 심의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사회보장 급여 및 비용 이건 당연한 거지.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국가지방자치 역할 및 비용 분담. 그죠? 비용 분담도 제일 중요해요. 요즘에 그거 보나? 주지훈 나오는 거. 이거 보면 안 돼. 보지 마. 보지 마요. 재밌긴 하더라. 근데 여러분 아마 그 시험 끝나고 1차 합격하면 그2 나올걸? 2차 시험 보고 봐. 2차 시험 보고. 근데 진짜 좀 재밌어. 깜짝 놀랐죠. 한 번 다 봤습니다. 야, 저는 원래 주지훈 별로 안 좋아했거든. 반했습니다. 하여튼 보지 마. 궁금해? 나한테 물어봐. 내가 결론 알려줄게. 결론 확 알려줘 버려야지. 주지훈 죽잖아. 알았으니 보지 마. 그죠? 근데 막 누가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닌데. 막 그죠? 그치? 자, 보세요. 8번. 사회보장의 재정 추계 및 재원 조달의 방안. 이거 뭐 재정 추계는 아까 했었잖아. 그죠? 경년마다 했었고 그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전달 체계 및 운영 및 개선. 그죠? 통계. 그죠? 뭐 정보 관리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 그죠? 그래서 잘 요거는 봐두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 뭐가 나왔다? 5번이 나왔습니다. 5번. 그죠? 5번.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거는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고용보험료의 지원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사회보장위원회는 그런 걸 한다 안 한다? 그런 것까지 못해요. 그런 내용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미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것들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이런 건 누가 해요?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사람들 다 못해요. 그거 얘네들은 주요 그리고 니네들이 싸우지 마 결정해줄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거. 양거를 한번 보시면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확정된 기본계획이나 심의 조정안 결과 당연히 알려줘야지. 그죠? 관계중앙행정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을 반영해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 이게 요즘에 엄청 잘 나오던데. 그죠? 이게 왜 나오냐면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이제 힘들어서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는 겁니다. 우리 보고 맞추면 돼. 문제가 어렵게 나온 적이 없거든 여기는. 자, 이건 보면 맞추고 안 보면 틀립니다. 근데 보면 틀리는 이유는 뭐야? 이건 그냥 숫자를 잘 암기해야 돼. 그죠?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 그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사회보장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냐 이거지. 사회보장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이런 거 중요하잖아. 부위원장 3명인데 누가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안농부 장관, 그죠?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부 교통부 장관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죠? 신기한 게 뭐가 있어요? 여성가족부랑 국토교통부 장관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왜 포함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 장관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포함된다고 치고 저도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어떤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사업장을 신고했어요. 산업안전 그걸로.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받아서 컨설팅을 하면서 노동부 대응도 했어요. 노동부 감독관도 알아요. 악의적으로 신고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벌금을 면했어. 근데 이게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는 게 있더라고. 국토교통부가 나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걸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토교통부도 산업안전이나 산재 쪽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헷갈리시면 이런 사례 같은 거 떠올리면 돼. 국토부 장관도 들어갔었지. 뭐 다음 중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야. 고용노동부 장관을 답을 택하면 안 돼. 그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싫다고 해서 답을 택하면 돼, 안 돼? 아셨죠? 안 돼. 그냥. 양가로 2번. 이거 형광펜.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장은 누가 된다?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거고요. 부위원장은 누가 된다? 이 신기한 애들이 있지. 3명이지. 기획재정부 장관 누구? 동그라미 교육부 장관이 있어요. 그죠? 교육부 장관은 왜 되는가 제가 생각해봤는데 저는 이유를 못 찾았거든. 여러분이 나중에 풀고 나중에 이유를 알려주세요. 난 모르겠거든. 그래 어쨌든 교육부 장관도 있어. 어쨌든 고용노동부 장관보다 더 위에 있잖아. 그죠? 이제 어쨌든 신기하죠? 신기하니까 기억에 나겠지. 그죠? 잘 봐야 돼.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하고 바꿔서 낼 수 있어요. 아셨죠? 부위원장은 누구다?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아셨죠?
위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중앙행정 기관의 장들을 아까 위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대통령에 위촉하는 사람, 그리고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사회부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아시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양가로 4번 보시면 위원회 임기는 동그라미 2년이에요. 2년. 그 다음에 형광펜.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언제? 재임 기간입니다. 형광펜. 재임 기간은 언제예요? 내가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즉 노동부 장관 이런 사람도 공무원이지. 공무원이니까 얘네는 2년의 제한이 받는 게 아니고 뭐다? 고용노동부 장관 해먹을 때까지.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까지. 근데 대부분 뭐예요? 2년을 넘어 안 넘어? 2년 거의 안 넘어. 그죠? 진득하게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죠? 한 달만 하고 하루만 해도 뭐예요? 연금 나와 안 나와? 연금 나와. 이거 말 하여튼 정치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느낌. 그래서 그렇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다. 제가 예상하는 문제긴 한데 안 나올 수 있어요.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그건 뭐야? 답이야 아니야? 틀렸어. 못 들어가요. 노무사 지금.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야, 노무사 시험에 노무사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지? 틀렸어. 그죠? 안 들어가면 변호사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뭐 각목 위원회 기관 단체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한다. 그죠? 공무원이 제일 중요해요. 공무원. 재임 기간 2년이 아니라는 거. 공무원의 임기는 2년이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응?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을 하겠죠. 보궐선거 보시면 되고. 위원회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 조정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형광펜 실무위원회를 두고요. 실무위원회 밑에 뭘 둬요? 전문위원회를 둡니다.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두 개 바꿔서 잘 나와요. 그죠? 사회부장위원회 전문위원회를 둔다? 땡. 실무위원회 주고 그 밑에 전문을 두는 거예요. 전문.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는 의결로서 위원회 의결을 가름할 수도 있고요. 양가로 8번 밑줄 칠까?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어디에 둬요? 국무총리에 두는 게 아니에요. 어디? 보건복지부에 둬요. 사무국을 어디에 둔다? 보건복지부에 둔다. 이 법에도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 조직은 대통령으로 정하고요. 그 위원회 간사 있죠? 요거 시험에 나왔거든. 그래서 봐야 됩니다. 간사 2명, 밑줄 간사 2명. 부위원장 3명, 간사 2명. 그리고 간사 2명은 어떤 사람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정책실장 얘네들이 한다. 그거까지 좀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는 요것만 제대로 하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나오는 건 다 맞춥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한 문제로 단독으로 나옵니다. 항상 나오면. 그러면 세부적인 걸 물어보기 시작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거. 장관이 제일 많아. 장관. 그래서 부위원장에 누가 들어간다는 거? 신기하게 부위원장 누구 들어가?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나도 방금 봤잖아.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교육부 장관 특이하니까 기억해야 돼. 아시죠? 그렇게 조금 쉬셨다가 하시고 오늘은 그래도 2019년도 이전의 사회보험법 문제는 좀 풀어보고 19년도 것까지 한번 건드려보고 그렇게 하실게요. 예.